반갑습니다. 맥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체인 데이터에서 거래소 관련 지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에서 여기 거래소 자금 흐름에 보면은 거래소와 관련된 지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거래 주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거래소, 고래, 그리고 채굴자 이렇게 세 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 거래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 거래소 지표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거래소 보유량, 그 다음에 거래소 총 입금량, 출금량, 그 다음에 거래소 순 입출금량, 그 다음에 평균 입금량, 평균 출금량 정도를 아시면은 거래소 지표는 모두 아신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래소 보유량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한마디로 거래소에서 이 파란색 선이 비트코인의 수량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들이 거래소가 중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현금화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래든 채굴자든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로 이제 입금을 시켜서 그거를 매도함으로써 법정 화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거래소에서 보유되는 이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추이가 비트코인이 앞으로 상승할 것을 예견하고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되려 출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이 상승할 요인이 되는 거죠. 반면에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계속 커지면은 계속 상승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보유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고래나 채굴자들이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거래소 총 입금량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입금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K가 있죠. K가 뭐냐면은 1000개입니다. 1000개. 80K는 뭐냐면은 자, 1000개 만개죠. 그래서 8만 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0K는 160만 개, 240만 개, 320만 개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총 입금량을 보게 되면은 이런 가격이 쭉 상승을 하면서 이런 거대한 입금량이 탁 터지는 순간 이렇게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가격이 밑에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 지표가 뜨니까 가격이 쭉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반면에 근데 코로나 사태 때 엄청난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입금이 됐는데 되려 이때 바닥권을 형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때도 그 작년 5월달이죠. 5월달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하락을 했지만 또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상식에서는 비트코인이 입금량이 갑자기 커지면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우리들이 알고는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과거에도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입금량이 터지면은 되려 그곳이 진짜 찐바닥으로 우리들이 이해할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금도 보면은 출금은 우리들이 출금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으로 예견을 하고 비트코인을 거래소 밖으로 개인 지갑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고점권에서 출금량이 많아지면은 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나오기도 하고 바닥권에서 출금량이 많아지면 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출금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들이 맞긴 하지만 국면이 바닥권이냐 아니면은 고점권이냐가 중요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출금량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은 이 순 입출금량을 보시면 넷플로우죠. 이거는 뭐냐면은 입금량에서 출금량을 뺀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좌측에 0이 있죠. 0. 0보다 크면은 비트코인의 입금량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 0보다 작아지면은 출금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게 양수로 크게 나오면은 앞으로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 있다. 고점권에서 뜨게 되면은 입금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이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출금량이 많으니까 앞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고점권, 정말 높은 고점권, 그 다음에 패닉셀로 인한 바닥권에서 뭔가 입출금량이 극도로 어떤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추세의 반전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우리들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거래소 평균 입금량이 있는데, 자, 이거는 아까 전에 총 입금량에서 여기 보면 2평 있죠. 2평에서 7일을 선택하면 주황색 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지워보면은 이 선이 결국에는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이 선이랑
동일한 지표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입금량에서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평균선을 넣어가지고 좀 더 평활한 선을 만들어서 이 시각화를 좀 더 볼 수 있게끔, 잘 볼 수 있게끔 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균 출금량도 동일하게 봐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거래소 보유량을 보면은 전체 거래소가 있고 현물 거래소가 이렇게, 현물 거래소, 파생 거래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현물 거래소에서의 보유량이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왜냐면은 파생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파생 거래보다는 현물 거래소에다가 부는 게 좀 더 해석하는 데 맞을 겁니다. 파생 거래소는 한마디로 현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것은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요하게 보는 게 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큰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 바이낸스에서 입금되고 출금되는 양에 의해서 움직임이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바이낸스에서 입금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또 가격의 하락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소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거래소로 입금된다는 것은 매도 압력, 출금된다는 것은 상승 요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